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차가 폭파되고 포탑이 뒤집힌 걸 보셨다면 대부분 소련 시대 T-72일 겁니다. T-72 같은 소련 계열 전차는 캐로제 자동 장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탄약이 포탑 아래 원형으로 배치됩니다. 전차가 관통되면 탄약도 함께 폭발하는데 이를 유폭이라고 합니다. 유폭되면 탄약이 밖으로 날아가고 포탑 전체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T-72의 기본 탄약수는 40발인데 캐로제 시스템에는 22발이 장전되고 나머지 18발은 포탑 내벽과 차체 주변에 분포돼 위치가 분산되고 노출됩니다. 즉 T-72의 승무원은 이동하는 화약통 위에 앉아 조심하지 않으면 탱크와 같이 폭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구 전차는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탄약실을 후미에 배치하고 방폭문과 압력 방출판을 설치했습니다. 탄약실이 명중돼도 폭발 압력이 위로 충격해 승무원에 대한 영향이 소련제 전차만큼 크지 않습니다. 앞서 제작한 유폭의 왕 T-72 에피소드에서 이런 T-72 전차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소련 전차를 파괴했지만 자신도 T-72 전차를 많이 잃었습니다. 군사 생산 시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의 전차 생산 능력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중장비, 특히 전차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이후 반격에 특히 중요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주력 전차 제공을 계속 요청했죠. 이에 미국은 문제없다며 즉시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 전차를 확보하도록 어떻게 도울까요? 우선 우크라이나가 어떤 종류의 전차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소련 시대 전차인 T-64를 사용하는데 T-64는 T-72보다 성능이 좋고 비쌉니다. T-64는 세계 최초로 자동 장전기를 사용한 전차로 당시 주도적인 기술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T-64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채용해 소련은 T-64를 수출하지 않았고 바르샤바 조약 국가 및 당시 소련의 동맹국인 시리아와 이라크는 더 저렴한 T-72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T-64를 사용하는 국가가 적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국가들입니다.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T-64를 얻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모델인 T-72는 어떨까요? 현재 나토 국가 중 소련제 전차를 보유한 국가는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뿐이며 그들은 소량의 T-72를 보유했으며 T-64는 없습니다.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한다면 T-72 및 개량형이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T-72는 1976년에 배치돼 25,000대 이상 생산됐습니다. 무게는 45에서 50톤이며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자동 장전식 125mm 2A46 주포를 보유하며 중대형 기관총을 나란히 갖추었습니다. 러시아의 T-72B3은 아레나 능동 방어 시스템을 포함해 반응장갑, 강화된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T-72는 서구 동종 전차에 비해 성능이 떨어집니다. 서양의 주류 주력 전차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2는 모두 60에서 70톤이며 더 강력한 장갑, 더 빠른 속도, 더 정확한 화력 제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T-72는 무게가 가벼워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전선 배치가 용이하며 연료 소비가 적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차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약 1310대의 구형 T-72A 및 T-72B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주로 T-64를 배치했으며 대량의 T-72는 창고에 넣거나 판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총 870대의 T-72를 판매했습니다. 콩고, 에디오피아, 조지아, 미얀마, 케냐, 수단 등은 저렴한 T-72를 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주로 부대 훈련을 위해 T-20 전차 20대만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수백 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개혁과 더 많은 기갑부대 창설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창고에 있던 T-72를 꺼내 재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말까지 372대의 T-72 전차가 우크라이나 군에서 운용됐고 2021년에는 500대로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중 주로 산악여단과 신규 창설된 기계화 여단에 배치됐으며 새로 창설된 제345 전차 여단에도 새롭게 T-72가 배치됐습니다. 한편 T-72는 50년 전에 쓰였던 전차였고 우크라이나에 보관된 T-72는 주로 구형 A와 B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식이 남겨진 전차 산업으로 T-72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모델은 T-72AMT와 T-72UAI였습니다. 두 전차는 공통적으로 구식 콘탁트 ERA 반응 장갑을 장착했지만 포탑에는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차세대 반응 장갑 NOZH를 장착했습니다. 이 반응 장갑은 반응 장갑이 폭발할 때 차체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여러 번 피격돼도 여전히 유효하며 철갑탄 방어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차체 정면의 장갑 방어력도 900mm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방어 능력은 러시아의 T-90과 동일한 수준이며 일반 대전차 무기를 상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포 2A46의 성능도 향상돼 자체 생산한 포발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5km 거리에서 75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 시스템, 위성 측위 시스템, 원격 사격 통제 체제 및 외부 카메라가 개선됐으며 일부 T-72는 T-84의 디젤 엔진을 사용해 더 강한 출력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T-72와 비교해 나토 동맹국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는 주로 T-72M을 사용합니다. T-72M은 T-72의 수출형으로 원숭이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라크가 당시 배치한 전차가 이 모델입니다. T-72M은 복합 장갑이 부족하고 무게도 37톤으로 줄었으며 화력 제어 시스템도 더 단순하고 장착된 탄약도 소련제보다 더 적습니다. 걸프전에서 미군에게 폭파된 게 놀라운 일도 아니죠. 냉전 시기 폴란드와 체코 슬로바키아에는 T-72M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T-72M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사용하는 T-72B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T-72를 개조한 경험에 따르면 동맹국이 제공하는 T-72 원숭이 모델을 확보해 화력 제어 시스템과 반응 장갑을 갖춘다면 우크라이나 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토 동맹국 중 전차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2020년 폴란드는 400대 이상의 T-72M을 배치했으며 이 냉전시대 전차는 폴란드에서 현대화되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200대의 PT-91 전차를 보유했습니다. 이 전차는 T-72의 폴란드식 개량형으로 더 강력한 파워와 장갑, 화력 제어를 갖추었습니다. 폴란드가 이상적인 선택인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전차에 대체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49대의 레오파드2를 보유 중이며 미국의 250대의 M1A2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도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전차는 올해 도착합니다. 신규 전차는 구식 T-72 전차를 대체하며 이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전차 재고를 소화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전차는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방어하도록 지원합니다. 나토 국가 중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가장 지지하며 폴란드의 세 차례 패망은 모두 러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만 명의 폴란드 엘리트가 소련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폴란드는 총리에서 일반 국민까지 모두 러시아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폴란드 총리는 나토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의지든 기술적 방면이든 폴란드는 자국 전차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폴란드는 100대 이상의 T-72 전차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뉴스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뉴스의 출처를 빠르게 확인 중입니다. 4월 초 뉴욕타임스와 서양 언론에 따르면 나토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T-72 전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폴란드 전차 사진이 올라오자 4월 11일 비시에그라드 그룹은 트위터에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T-72는 폴란드 루블린에서 사라진 T-72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해당 전차는 암시장에서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전차를 잃어버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를 주었다고 하자 폴란드가 죽은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상황이죠. 현재 이 뉴스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전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T-72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남은 나토 국가 중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는 100대 미만의 T-72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가리아만 250대의 T-72를 보관 중입니다.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56대의 PBV-501 보병 전투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병 전투 차량은 동독의 BMP-1을 개량한 것으로 독일이 1990년 말 스웨덴으로 이전했지만 보병 전투 차량의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9K-11 대전차 미사일의 발사 장비는 모두 제거됐으며 73mm 포도 PG-9 철갑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은 테스트 결과 설지나 산악 성능이 좋지 않자
2000년에 운용 중단을 결정하고 120대의 전투 차량만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고 나머지는 보관했습니다. 헝가리는 약 34대의 T-72 전차를 운용 중이고 130대는 창고에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44대의 레오파드 2A7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헝가리는 보유 중인 T-72 10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러시아와 관계가 매우 좋고 최근 선거에서 승리해 자국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최근 체코는 이미 40대의 T-72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T-72를 보충하는 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T-72를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면 즉시 전투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T-72를 개조한 경험이 있어 이를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차 여단은 약 150대를 갖추고 있어 새로운 전차 여단을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각국 신형 무기의 각축장일 뿐 아니라 재고 무기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T-72 전차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